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4주 해설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명식은 여명이고요. 여명, 곤명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명의 사주였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보게 되면 무신년, 갑자월, 기사일, 을축시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사주 볼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간인 기토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죠. 음토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음양으로 나누었을 때 음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중에서 흙의 기운, 즉 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기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토인 무토는 고항토로서 큰 산이라든가 아니면 큰 평원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라든가 그죠? 작은 어떻게 돼요? 문전, 옥답 같은 거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텃밭 같은 거 있고 아니면은 집에서 화분 같은 데다가 화초 같은 거 키우실 때 그 작은 비옥하고 물기가 자작자작 있어 해서 화초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런 흙 같은 거 있죠. 그것이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집에서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런 화분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기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일진 강의할 때 지금 5월을 하고 있는데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음이 가장 어떻게 돼요? 극성하다. 음이 가장 극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기온이 매우 뜨겁다, 차갑다. 기온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엄동설한인 것이죠. 엄동설한. 그죠? 매우 춥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얼게 돼 있죠.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이 가장 극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자라고 하는 것은 동지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동지를 지남으로 인해서 이제 음이 가장 왕했던 것이 조금씩 누그러들면서 이제 일양이 이때 희생을 한다 하죠. 쉬운 말로 이제 어, 자라고 하는 것 가장 춥고 얼고 그렇죠. 동토 그 땅이 언거하고 똑같죠. 동토라고 합니다. 동토. 그래서 이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얼어져 있는 땅, 그 다음에 기온이 영하 10도, 20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 기후를 따뜻하게 해줘야지만 기토, 즉 그 작은 화분이라든가 텃밭 같은 것이 온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안에 뭐 씨앗도 심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라든가 화초를 키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돼요? 신자 반합 회국하는 사주 명식이죠. 자월만 하더라도 굉장히 춥게 되는데 이렇게 신금이 같이 합하게 되면 금과 수가 합해서 어떻게 돼요? 기온이 원래 자월만 하고 놓고 봤을 때 한 영하 10도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신금이 있어서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기온이 막 영하 15도, 20도까지 더 떨어지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는 화로서 추운 어떤 추워서 얼어붙은 대지를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녹여 주어야 된다 해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일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사중병화로서 조후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중병화로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대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가 화토 동궁에서 해월이면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이면 절퇴지에 해당이 돼서 토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 사중병화 즉 인성을 가지고 약한 기토도 생조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의 엄동설안의 한기도 어떻게 돼요? 조우하게 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연간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간목이 있게 되면 무토로서 어떻게 돼요? 기토를 도와주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갑기가 있어서 합을 할 것 같은데 시간에 을목이 이렇게 되면 을목이 기토를 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합을 못하게 되고요. 간목은 겁재인 무토를 이렇게
극하게 되니까 이 무토가 약한 기토를 도와주려 하더라도 간목이 중간에 끼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기토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때라고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지에 있는 사화하고 시지에 있는 축토에 뿌리를 두는 정도로서 의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연간 월간의 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시간에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 일간인 입장에서 보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엄동의 을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붙어 있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토를 파극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주어졌을 때는 자, 사중 병화가 용신이 되겠는데 이거는 사주 원국만 놓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주가 어떻게 대운을 거치고 세운을 거치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 사주가 좀 안타깝게도 신유대운 중에 을해년 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유방암에 걸리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유방암에 걸렸느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사주 원국만 놓고 뭐 기룡을 판단하기보다는 대세운이 어떻게 바뀜으로 인해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신유대운 때, 을해년 때 안 좋은 일을 당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술대운 같으면은 일간이 약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사화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술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기토가 대운에서 술토를 보게 되면 겁재인 술토를 보게 되니까 일간이 어떻게 돼요? 이제 기운을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 목을생하고 무토가 어느 정도 절제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수가 왕해지는 것은 이때까지는 술토라고 하는 것 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신유대운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천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지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뭐냐면 자,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일지에 있는 사화하고 축토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유축 금국을 이루게 되죠. 사유축 금국을 완벽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죠? 원래는 없었던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온 것이 그러면 사유축 금국을 하게 되면 사자라고 하는 것과 축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유자라고 하는 것이 합해가지고 금으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기토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글자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중병화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축중에 있는 토에 내가 뿌리를 둘 수 있어서 그나마 기토라고 하는 일간이 버티고 살았는데 신유대운 중에 유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고 신자수국하게 되니까 사주가 임술대운에서 신유대운으로 넘어오면서 급변하게 되죠. 급변. 어떻게 되냐면 금이 왕해짐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자월에 금수가 왕해서 문제가 되는데 금이 다시 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주 전반이 금수 쪽으로 많이 편중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토일간이 기운이 많이 과설됩니다. 기토라고 하는 건 토 입장인데 사주가 지지로 이렇게 사유축 금국을 형성하게 되면 금이 너무 식신상관이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이 갑자기 과설된다라고 하잖아요. 과설. 일간의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는 그래도 을목이라고 하는 칠살 를 이렇게 절제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을해 대운이 딱 을해 년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들어와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약간 파극하게 되니까 자, 칠살편관이라고 하는 것 질병을 의미하는 그런 무서운 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간이 매우 과설된 중에 그 칠살 을목이 다시 세운에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은 많이 약해져 있는데 질병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 내지는 상관을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으로 보게 되는데 그 식신 상관이 왕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을 일으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방에 관련된 병을 앓게 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신유 대운을 넘기지 못하고 개미년 때 신유 대운 개미년 때 좀 더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 사주가 원국 자체에서는 인성도 있고 지지로 축토에 일간이 뿌리를 두니까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대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많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면 식신상관이 재성을 생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신유 대운 때 사유축 금국이 돼가지고 수를 생하게 되면 나름 상관생재나 식신생재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식신생재. 근데 일간이 왕한 식상과 그 다음에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식신생재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를 생주해주는 인성, 나의 뿌리가 되는 어떻게 돼요? 비견이 어떻게 돼요? 글자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완전히 이 글자가 다 식신상관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믿었던 두 가지가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중에 세운에서 다시 을해 년 같은 경우는 을목이 해에 뿌리를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만약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축 궁극을 이루지 않고 그냥 살아 있다라고 하면 몸이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 웬만한 질병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운에서 과설이 되게 되면 사람 인체 내에서 어떻게 돼요? 질병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면역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기력도 많이 쇠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 중에 질병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린애기들이 그렇잖아요. 감기 같은 거 어른 같이 좀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들은 감기 한번 들면 우리가 쉬운 말로 민간요법이죠.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먹고 하룻밤 이렇게 자고 나면 이제 뭐 거뜬합니다. 물론 그거를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안 하는 게 더 낫겠지만 그죠? 그런데 아기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라든가 그죠? 또 어르신들 연세가 많이 지긋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감기 하나만 걸려도 며칠씩 오래씩 그렇게 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 같은 경우는 감기가 바로 폐렴에서 뭐 더 안 좋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사주를 한번 잘 보게 되면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그 칠살 같은 게 와도 잘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건강할 것 같은 사주가 대운과 세운의 어떤 그 밸런스라고 하죠. 이것이 깨지게 되면은 좀 많이 안 좋은 운세를 맞아서 좀 힘이 드는 그러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을 많이 좀 당하신 그런 사주인데 잘 보시면은 이 사화가 있고 축토가 있어서 일간이 왕할 듯 하지만 자 대운에서 세운에서 어떠한 영향 들어오는 그 대세운에 의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도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8글자 그다음에 대운 세운 놓고 보면 글자가 몇 자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몇 자 아닌 글자를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은 나쁜 것을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신유 대운 중에 사유축 해금이 아니었다라고만 그래서 만약 생시가 을축시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병인시 정도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유축 궁극을 짓질 않겠고 그다음에 시간에 있는 만약에 병인시라고 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깃털을 등이 생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시였기 때문에 좀 불측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러한 좀 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무진시만 된다 하더라도 뭐 무토 진토의 뿌리를 충분히 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병은 앓는다 하더라도 큰 안 좋은 일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정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짜임새를 그다음에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분석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실전사주 해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께 실전사주 해설이라는 타이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